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요 난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오늘은 난 8월 시간에 판매했던 품종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인데요. 6월 2일 날 저희가 안에서 오늘 6월 2일 거하고 6월 9일 판매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가끔씩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댓글이 올라오는데 제 눈에 딱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댓글이었냐면, 난을 어떻게 키우냐, 물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그냥 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주세요, 이 정도다. 근데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취지는. 근데 우선 물 관리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물 관리는요, 물 관리를 잘하면 식물이 잘 크죠? 피디님 잘 크나요? 물 관리 잘하면 잘 커요? 기본적인 건 크죠? 물 관리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물 관리 이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식물이 놓여진 위치가 반그늘 식물인지, 반양지 식물인지, 지생인지, 착생인지, 이런 식물이 기본적으로 태생이 있죠. 어디서 사는지에 대한 환경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난 물 관리를 정말 잘하고, 마르면 주라면서요, 라고 했는데, 마르고 줬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겨.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화분 속을 들여다봐서, 이 화분 속에, 자, 화분이 있어요.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심었을 때, 내가 분갈이를 언제 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식재, 안에 심는 식재는 보통 난초는, 착색 난초는 뭘로 심죠? 수태 바크로 주로 심어요. 바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수태로 원하시는 분은 수태로 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는 수태로 심는 거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태가 성장도 빠르고 물 관리도 편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물 관리를 잘 하고 싶으면, 첫 번째 빛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 화분이 지금 현재 화분 속에 이 식재, 우리 식재라고 해요. 이거 흙이 아니죠. 수태나 바크가 수명이 있어요. 수태나 바크 수명이 언제죠? 언제래? 수명이 보통 수태가, 아주 좋은 수태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가고, 바크도 아주 좋은 걸로 했을 때 2, 3년 가고, 안 좋은 걸로 했을 때 1년 가요. 근데 농가들 거 사보시면, 아니 수태도 별로 안 좋은 거고 바크도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게 잘 키웠어요?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농가는 코스트, 단가를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프리미엄이나 반려식물 같은 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대량 재배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뉴질랜드 4A, 5A 있으면 농장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태 같은 경우는 중국산 책은 안 쓰긴 하지만 어디 거 쓰죠? 뉴질랜드 말고 칠레 거 쓰잖아요. 칠레 거 정말 안 좋아요. 근데 6개월에서 1년은 버팁니다. 버텨요. 그러고 나서 부식이 많이 생기죠. 그럼 농가에서 잘 키웠다가, 바크도 마찬가지예요. 뉴질랜드 바크 쓰면 좋죠. 근데 너무 비싸, 단가가. 그래서 국내산이나 이런 적이 있어. 농가도 좋은 거 쓰고 하고 싶은데, 근데 농가의 보통 주기가, 식물을 키우는 주기,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게 호접란이 6개월에서 1년, 길어봐야.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보면 대부분이 1년 미만으로 출하를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도착했을 때 이미 식재는 거의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고 나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식재 오래됐네요. 저희 거지만 식재 교환해야 됩니다. 식재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더 덧대서 키워도 돼요.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 관리가 잘해도 안 되죠. 왜? 기본적인 환경이 식재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부식되고 산화되죠. 그럼 염류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 뿌리가 내리다가 곰팡이도 생기고 통기도 불량하고, 거기다 또 어떻게 해요? 염류 집적이 생기면 그 화분 속에 농도가 진해지면서 오히려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뺏겨버리잖아요. 아무리 물 관리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화분이, 식재가 제대로 상태가 좋은지를 점검한다. 그 다음이
제가 누차 얘기해요. 서양난, 동양난 이런 거 구분 다 필요 없고 카틀레아냐 신비디움이냐 이것도 후차적인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화분 크기예요. 착색난초냐 지색난초. 지색난초는 분이 다소 커도 되고 깊어도 됩니다. 왜? 뿌리 속에 땅 속에 지하부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물을 먹고 안 되면 더 뿌리를 뻗고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난초라도. 근데 착색난초는 나무나 바위 같은 데서 붙어서 자라는 성질이 있어서 화분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조건, 자연적인 조건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물 관리하다가 문제 생겼을 때 내가 화분을 너무 큰 걸 쓰지 않았나. 그 다음에 바크를 썼을 때 바크가 너무 굵은 걸 쓰지 않았냐. 얇은 걸 쓰지 않았냐. 얘기를 일단 하고, 수태는 가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뉴질랜드 수태 정도는 뭐 2A 정도는 쓰셔야지 관리가 좀 쉽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크. 자, 보세요. 바크가 굵은 바크, 가는 바크 있잖아요. 보통 온시디움 계열, 그러니까 뿌리가 얇은 애들 있죠. 잘 들으세요. 얇은 애들은 좀 가는 바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굵은 애들은, 뿌리가 굵은 애들은 굵은 바크가 좋죠. 자, 가는 바크는 물을 주면 수태보다 더 안 말라요. 그래서 어떻게 얇게 심어야 되죠. 근데 굵은 바크는 어떻게 해요? 물 주면 그 바크가 물을 완전히 먹어도 다 빨리빨리 말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굵은 바크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뿌리가 굵은 난초를 쓸 때도 있고, 또 하나 내 성격이 너무 급해. 나는 야생화를 키웠어. 나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참지 못해. 막 딴 거 주다가 물 무조건 줘야 돼. 이런 분들은 굵은 바크 쓰세요. 왜? 맨날 주니까 줘도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견뎌. 근데 아주 굵은 바크를 쓰고 심었어. 초창기 때 뿌리가 내리다가 어느 순간 안 좋아져. 왜? 그때가 성장기 때 그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일반 거랑 같이 주기로 물을 주면 계속 말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바크가 썩은 게 아니라 굵은 바크를 썼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좀 자주 타이밍을, 그러니까 물 주는 주기를 줄여서 자주 주고 많이 줘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일단 심었다고 쳐요.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먼저 요거 비교할게요. 같은 사이즈인데 얘가 조금 더 커서, 플라스틱 큰 데다 심었고, 투명분, 이건 작은 데 심었는데, 둘 다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 뺑뺑 돌았죠, 이렇게. 보이시죠? 안에까지. 돌았어요. 자, 얘는 좀 나왔죠? 이거 차이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나온다고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똑같이 우리 농장에서 직원들이 물을 줬는데 얘는 안 나오고 나온 것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등치가 커. 그러니까 좀 빨리 말라. 하지만 수태 양이 넓으니까 물이 충분히 아래쪽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나올 필요 없어. 여기가 좋은데 왜 나오겠어? 여기서 핑핑핑핑 돌면서 사는 거야. 언젠가 나오겠지만. 얘는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더 빨랐어야 되는데 마르니까 얘가 나 물 찾으러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을 가져요.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 뿌리가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물 주는 주기가 어때요? 너무 물 주는 타이밍이 늦어갖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건이 뭐예요? 수태가 아주 쌩쌩해서 품질이 좋은 상태일 때예요. 근데 여기가 수태가 오래되고 썩으면 여기 못 견디고 죽으니까 습하고 곰팡이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얘가 나오는 거야. 그 두 개는 분리를 하셔야지. 그죠? 그럼 나오는 거하고 이 차이 아셨죠? 나온다고 문제 생기진 않아요. 안 나오게 하는 건 물 주는 타이밍을 잘 맞춘 거예요. 그럼 물을 며칠에 한 번 주세요라고 나올 때, 자, 마르면 주는 거예요. 근데 농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 일괄적으로 그냥 물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가정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구분해서 줄 수 있죠. 좀 빨리 마른 애는 빨리, 적게 마른 애는 안 마르면 안 주면 돼요. 그 타이밍에 넘어가면 돼요. 아니면 물을 주다가, 얘가 너무 빨리 말라. 그럼 중간에 한번 얘를 흠뻑 줘서 같이 원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도 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줄 때 흠뻑 주세요. 아예 흠뻑 주세요. 그리고 말려. 근데 얘는 좀 덜 마르고 얘는 빨리 말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덜 마른 애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는 생겨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말라서 죽는 경우는 절대 안 생겨요. 성장이 약간 더딜 뿐이지. 그러면 가장 안 마르는 애들 기준으로 해서 걔가 다 마르면 그때 물을 줘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이, 자, 얘는 심었을 때 이런 애들이 지금은 뿌리가 다 돌았죠. 이게 돈 거는 어떻게 해요? 물 흠뻑 줘도 돼요. 담궈도 돼. 근데 요렇게 심었는데 전진 쪽에만 뿌리가 있고 나머지 뿌리가 안 돌잖아요. 이럴 때는 흠뻑 주면은 위험합니다. 계절마다 틀리긴 한데 흠뻑 줬을 때 왜 위험하냐면 물이 안 마르고 안쪽에서 계속 젖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요럴 때, 그러니까 뿌리가 심었는데 뿌리가 꽉 찬 걸 심는 게 아니라 분을 키워서 갔기 때문에 뿌리가 요만큼, 요 부분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돌 때까지는 좀 마른 듯하게 키워서 어떻게 물을 주냐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두 개 비교할게요. 얘는 뿌리가 꽉 찼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그죠? 알아서 뽑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꽉 찼을 겁니다. 자, 찼죠? 막, 난 선생님, 뿌리를 막 뜯어갖고 이렇게 망가뜨려요. 예, 나온 뿌리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잘하는 시기니까. 자, 이렇게 이런 애들은 흠뻑 주셔야죠. 어떻게? 담궈요. 근데 이런 애는 담그면 안 되죠. 이런 애는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건 제 담근 게 아니라 빈통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살짝, 이 정도로 이렇게 줘갖고 물이 살짝 스며들 정도만 주면 돼요. 그리고 말리고 또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뿌리를 빨리 돌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꽉 차면 그 다음부터는 다 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저명관수 물을 담궈주는 게 좋냐?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주는 게 좋냐? 자, 위에서 이렇게 주는 게 좋냐? 쭉 빠지죠? 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냐면 사실은 얘보다 저명 간수보다 이렇게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노폐물도 빠지고, 그죠? 새로운 물이 들어가서 산소가 충분한 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꺼내잖아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그냥 담그세요라고 하냐면 물을 그냥 주세요 하면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럼 쭉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건 뭐 사람을 치면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못 먹고 흘러내리는 건데 우리는 그걸 다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주려면 지금 이렇게 줬죠? 그냥 5분 정도나 있다가 한 번 더 줘야 돼요. 줬죠? 그럼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 한 5분 있다가 또 줘. 아니면 샤워기로 계속 줘야 돼. 너무 힘들잖아. 근데 또 주죠. 아직도 다 못 먹었어요. 지금 보면 무게가 전 들고 있으니까 느끼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무거워졌어. 아직도 못 먹었습니다. 꺼내보면 먹은 데만 먹었어요. 꺼내서 보면, 자. 꺼내서 보면 여기 먹고 여기 먹었는데 안쪽에 지금 못 먹고 있고 이제 퍼지기 시작한다.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 줄 때는 한 번에 쫙 주지 말고 쭉 주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주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물량은 그럼 얼만큼 줘요? 하루 1시간 줘도 된다니까요.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이 돼서 이때 아주 바싹 마른 애 있죠. 바싹 마른 애가 완벽해 먹을 때까지 주면 나머지 애들은 과습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얘는 어차피 100이라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100 넘쳐서 120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물 주다 보니 얘는 바싹 말랐는데 얘는 이제 물을 주려고 하니까 물을 같이 줬더니 얘는 80을 먹었어. 얘는 100이야. 그럼 계속 얘는 80밖에 안 돼. 물 줄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마르고 잘 안 먹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100이 될 때까지 계속 줘요. 그럼 얘는 계속 100이고 얘는 100이 되겠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출발선이 또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식물을 키울 때, 난초를 키울 때 기본은 합니다. 기본.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먹었는데 또 주니까 진짜 몇 번 줬죠? 4번인가 줬죠? 이렇게 줘야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주면 무조건 안 돼. 아니에요. 바쁠 땐 이렇게도 주시다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예 쫙 빼주는 게 좋다. 찌꺼기도 빠지고 가스도 빠지고 새로운 물이 끝까지 공급이 돼서 정말 좋은데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딱 봤는데 병에 걸렸어. 탄저병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좀 찝찝해. 뭔가 병이 계속 있어. 충도 마찬가지예요. 충도 깍지벌레. 옮겨갈 수 있는 거. 뭐 총체나 이런 것만 날아다닌다고 하지만 다른 병충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충보다는 당연히 균이 무섭죠. 균이야. 이 균이 많은 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담궜어. 근데 난 분명히 있는데, 자, 이 물을 계속 바꾸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비료온 물 줄 때.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다음 거 넣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감기나 코로나 걸린 환자를 방 속에다 넣어놓고 한 사람씩 집어넣는 거야. 물론 탄저는 물을 줄 때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주면 여기에 물이 고인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낮에나 한겨울에 추울 때 안 주면 다 흘러내려요. 빛이 셀 때, 뭐 이럴 때 빼놓고는. 특히 뭐 호접란 같은 경우나 이럴 때 뭐 안에 고이면 그것만 따로 정리하면 되고, 이른 아침에 여름에 주면 다 말라니까 괜찮고, 겨울엔 따뜻할 때 주면 되는데, 자, 물을 담궜다 빼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병균이 이 안에 있어. 병이 꽉 차 있어. 벌레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 입 다 열고 거기서 난상 토론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라고 한 방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 중에 아주 강해서 면역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래도 병에 안 걸리겠지만 대부분은 복균하고 있겠죠, 병을. 그래서 이렇게 물 주는 건 최선이 아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설명했던 이유는 하도 물을 안 주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이해하셨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난초는 다 떠나서 제가 아파에 설명했던 거 모르시면 다시 한번 차근차근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냥 듣고 알아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기본적인 건 얘는 착색난초이기 때문에 물을 먹고 말랐을 때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줄 때 흠뻑 주고, 그 다음에 뭐죠? 말릴 때 반드시 말리고 준다. 그리고 뿌리가 적은 거는 흠뻑 주면 안 된다. 뿌리가 일단 내리거나 뿌리가 없는 애들은 그렇게 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날 판매했던 것 중에서 덴드리움 골든블러썸 코가네는 이거는 덴드로비움 중에 노빌 타입이에요. 노빌 타입인데, 그러면 빛이 세도 되잖아요. 근데 빛이 세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뭐가 있죠? 무늬가 들어있어요. 무늬가 들어있는 애는 빛이 너무 적으면 무늬가 사라지고, 빛이 세면 광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얀 부분. 우리 바리가타라고 그러잖아요. 바리가게 들어가서 무늬 들어가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은 빛이 세면 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양지에서 키우고 빛이 너무 세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번 카틀리아 스플래시, 바이위시, 미란다하고 엘도라도, 티포, 카틀리아, 루데마니아 등 이런 모종들 있잖아요. 이런 모종들은 저희가 받았을 때 그 상태로 계속 키우시는 거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모종은 평균적으로 물 줄 때 모종 자체는 마르는 게 안 좋습니다. 너무 마르는 게. 그러니까 바싹 주고 다시 물을 주는데 타이밍을 흠뻑 주고 말릴 때 너무 말리지 않는다. 그냥 마르면 다시 준다. 라는 개념을 가지면 돼.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게 좋아요. 마르면, 왜냐면 얘네들이 아직 성인이 안 된 거야. 완벽하게 이런 모든 구조가 완성이 안 되고 벌브라는 게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말리지 않고 주면 된다. 그리고 분갈이 하고 싶으면 그냥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분갈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몇 월 달에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시기가 되면 무조건 하시면 돼요. 한여름과 한겨울을 피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특이한 것 중에서 이제 파피오페드름이 쭉 있어요. 뭐 셔린, 핑크스카이, 레이디스 아벨 이런 종류도 있는데, 파피오는 뭐죠? 지색난초예요, 착색난초예요? 지색입니다. 땅에 뿌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보면 알아요. 뿌리인데 일반 난초 뿌리하고 틀린 점이 있죠. 뭐죠? 잔털이 있어요. 작은 솜털들이 있습니다. 지색난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첫 번째, 이런 애들은 화분이 토분, 오키디아 토분이 이런 것처럼 물이 잘 빠지고 통기가 잘 되는 화분에 심으면 안 돼요.
유약 바른 화분이나 플라스틱 화분이고 조금 깊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그냥 배수가 잘 되는 식재는 어느 건도 다 돼요. 부엽토도 괜찮고요, 상토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해보니 가는 바크하고 수태 이렇게 섞는 것도 괜찮고, 가는 바크하고요 중간 바크 섞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훈탄 있죠. 왕겨 훈탄 있죠. 걔가 통기가 아주 좋아요. 통기가 보습력도 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이사이 들어가면서 통기를 확보해줘요. 그래서 그걸로 버무려도 되고, 또 하나는 일반 상토에다가 훈탄을 섞어서 심어도 아주 잘 큽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보통 지생난초 중에 특히 파피오 페드름은 반그늘에서 무조건 키워야 된다. 반그늘이에요. 햇빛 쐬면 안 돼요. 반그늘에서 키우면 무럭무럭 잘 자란다. 그리고 물을 너무 말렸다 주면 안 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만 듣고 건너뛰기 하다가 듣다가 난 선생님 물을 뭐 너무 말리고 주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 있죠? 방금 이게 딱 움찔하신 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차근차근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점만 찾아서 들으려다 보니까 잘못 들을 수가 있어. 이건 지생난초일 때 이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판매 중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 볼게요. 온시디움 앰프리에이텀이에요. 온시디움은 뭐죠? 온시디움이에요. 온시디움은 카틸리아도 아니고 덴드로비움도 아닌데, 온시디움 잎 자체가 얘는 조금 더 벌브가 있고 하긴 하는데, 온시디움 자체가 선선한 곳에서 잘 자라요. 겨울철에는 너무 추우면 안 돼서 최소한 12도, 13도 이상 유지해줘야 되고, 여름철에는 최대한 시원해야 돼. 요런 야들야들한 잎을 갖고 있는 애들은, 카틸리아는 좀 더워도 잘 견디는데 얘네들은 좀 시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얘가 저희가 갖고 와서 했는데 뿌리 내렸나 볼까요? 자, 뿌리가 없어요. 아직까지 안 내렸어요. 그죠? 요럴 때 제가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이거 보면 자 벌브가 쪼글쪼글하죠. 이거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난 선생님 이거 이래서 걱정되니까 쪼글쪼글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더 줘. 쪼글쪼글하니까 물을 더 줘. 근데 이때 자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있는데 쪼글쪼글한, 자 식재 이상 없고 뿌리 이상 없는데 쪼글쪼글한 건 어떻게 해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애들은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먹을 뿌리가 없는 거예요. 물을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려야죠. 쪼글쪼글해도. 그러면 이게 보시면, 자 보세요. 하얀 거 나오죠? 하얀 거 나오죠? 산뿌리예요. 그러면 요거 받으셨을 때, 요거 처음엔 살아있던 뿌리인데 심었을 때 과습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요걸 자르세요. 그냥 어렵지 않게 자르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 이거 보름 정도면 쫙 돌아요, 뿌리.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물을 흠뻑 주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따라서 주고, 뭐 내일 또 줘도 돼요. 마르면 또 살짝 주고. 그럼 얘가 물을 간신히 먹을 것만 있고 과습이 안 되기 때문에 병에도 걸리지 않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뿌리가 돌았어. 그럼 그때부터 재밌죠. 그때부터 흠뻑 주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한 게 처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세요. 요게 뭐죠? 할머니, 엄마 이렇게 쌍둥이 났어. 그러면 내가 먼저 살아요. 뿌리가 여기 태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어린 애부터 뿌리가 내리죠. 그럼 얘부터 살아요. 얘가 먼저 살아야지. 손주가 살아서 튼튼해지면 뒤돌아봐요. 엄마하고 할머니가 먹을 게 없네 하고 전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통통해지고 그 다음 통통해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미 통통하게 하는데 너무 늦었어. 그러면 안 통통해지든가 잎이 떨어진 경우도 있죠. 근데 재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얘가 아주 모범적인 샘플이 돼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덴드로킬럼 원케이텀은 똑같아요. 이것도 온시즘하고 똑같이 키우면 됩니다. 잎이 야들야들하죠. 그죠? 작색난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벌브가 있어.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은 건조에 잘 견디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잎이 야들야들하고 이러니까 빛이 세면 안 되겠구나. 겨울에 추우면 안 되겠구나. 그럼 위치 선정할 수 있겠죠. 베란다에서 어딜까요? 전진 배치에서 가장 빛이 많은 곳에 두는 거예요? 아니죠. 그쪽은 뭐예요? 신비디움, 덴드로비움 이런 계통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가 창가예요. 창가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자, 빛을 쐬도 되는 이런 덴드로비움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전진 배치, 신비디움 전진 배치, 그 다음에 카틀레아,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이 뒤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또, 자, 얘는 좀 더워도 잘 견디죠? 그럼 선반이 위아래에 있으면 얘는 위쪽에 두고, 더운 공기는 어떻게 해요? 더운 공기 위로 올라가죠. 맨 바닥이 시원해요. 온도 편차가 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야, 온실이 50도에 60도예요. 깜짝 놀랐어. 어떻게 60도지? 왜 50도 어디? 지붕 위를 재니까. 자, 왜 열이 위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천창을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이나 온실이 어떻게 해요? 가급적 아래쪽으로 내려야지 온도가 어떻게 선선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같은 베란다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집이라고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고요. 테라시스 마이크라는 사실 똑같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자, 봤더니 착생이야. 잎이 어떻게 야들야들해. 그죠? 근데 얘가 노래. 노라면 왜 노랬을까 해서 뿌리를 봐. 근데 뿌리를 봤는데 멀쩡해. 그러면 노란 이유가 뭐죠? 빛이 세서. 근데 빛이 센 것 같지도 않은데 노래죠. 끝이 막 문제. 그럼 뭐죠?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없어. 그러면 양분이 부족한 거죠. 그때에서 판단이 틀려지죠. 얘는 앞에서 말씀드린 온시듐이나 언케이텀, 포모삼하고 똑같이 키우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식재는 제가 보니까 오, 이게 빵빵하네요. 이렇게 빵빵한데 요거 저도 사실 얘가 잔털이 좀 있어요. 반지생인가? 아니에요. 얘는 착생입니다. 확실히 착생이에요. 성질이 아주 좋고 얘 나름대로 자기가 살던 곳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잔털이 있는 건 제가 요거는 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보고. 물이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식재가 오래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털고 물을 깨끗하게 씻고 식재 전부 다 쇠로 교환해주고 키우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환경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앞부분을 빼먹으면요. 앞부분 기초. 아주 기초를 빼먹으면 뒤에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식물을 키울 때 가장 기초가 뭐죠? 걔가 좋아하는 환경, 빛이 세냐, 그죠? 어디서 자라는지, 추위는 어떤지라는 기초. 거기에 맞춰서 분갈이도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베로니아가 이게 사실 정말 이쁘고 괜찮은데, 이게 훨씬 화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얘는 비바리움이나 이렇게 키우든가 정말 작은 반려식물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도마뱀 같은 거 키우고 못 키울 때 위에다 놔도 되고 아쿠아리움 같은 데 위에 놔둬도 돼서 미니어처 난초로서는 굉장히 이쁩니다. 꽃이 이쁜 게 아니라 그냥 요 자체가 이쁘죠. 왜냐면 그런 데다 관엽을 심어 놓으면 좋긴 한데 막 자라잖아. 막 딴에 뭐 자기만 막 자라. 근데 얘는 안 자라잖아. 작게 그 위치를 지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쁜데 얘도 똑같아요. 이거 보면 뿌리가 되게 얇을 거예요. 얘는 제가 보면 뿌리가 어딨나 할 정도로 얇아요. 여기 보이지 않으니까 얇아요. 좀 이런 얇은 애들 얇지만 잘 보세요. 얇은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 중에 있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잎이 납작하죠. 이거는 어떤지 아세요? 건조에 굉장히 강한 잎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선인장처럼.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뿌리에 많이 저장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가볍게 심어야 돼요. 물을 주고 빨리 마르게. 가볍게 심어야지 잘 큰다. 그리고 공중 습도를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아이는, 자, 로지아이하고 페어리시아이 두 개를 보면, 자, 로지아이는 같은 덴드로비움인데 정원은 아니에요. 얘는 정원 계통이고. 그거는. 자, 로지아이는 빛이 좀, 둘 다 빛은 세도 돼요. 그리고 추위에는 얘는 강하고 얘는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5도, 8도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거고 얘는 최소한 12도 이상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같은 애인데도. 그래서 얘를 뭐 덴드로비움이니까 저온 처리해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로지아이는 그냥 따뜻하게, 겨울철에 따뜻하게 키우고 여름철에는 좀 더워도 괜찮아요. 이렇게 키우고 부작했을 때 훨씬 더 이쁘다. 그리고 꽃 피는 거는 그냥 시기 상관없이 그냥 키우면 꽃 나옵니다. 저온 처리 그런 거 필요 없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페어리아이 6아이는 이번에 6아이가 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뭐냐면 받았는데 6i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얘가 세력이 좋으면요 6i가 발현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같은 나무인데 여기는 6i고 여기는 아닌 경우도 있어.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처음엔 봤을 때 잘못 누가 심었나? 누가 달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몇 개 나오는 거 보니까 세력이 좋아지면 이렇게 6i가 좀 나온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입술 있죠. 6i, 3립이에요. 여기 입술 있잖아요. 요 입술이, 여기도 털이 있잖아요. 그 입술이 3개라는 뜻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일반 페어리시하고 틀리게 얘도 보면 약간 입술에 이렇게 잔털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벨로이드는 3라벨을 맞는 거예요. 다만, 얘만 안 생긴 거고. 그래서, 안 생겼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년에 생길 수 있고, 또한, 다른 건 뭐냐, 꽃을 받고 꽃을 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일반적인 페어리시아그는 많이 틀리다. 티포 계열하고. 왜 그러냐면 6i가 들어가서 색도 더 진하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이쁩니다. 그거를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2개, 3개, 4개씩 사셔갖고 다른 분들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2-3개, 후반부에는 2-3개 하신 분들은 저희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키우는 거는 그냥 덴드로비움하고 여는 덴드로비움하고 똑같이 키우면 되는데 분 욕심 내지 마세요. 부작으로 키워도 되고, 덴드로비움은 라틴어로 나무에서 잘 산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나무나 바위에서 자라는데 웬만한 착생보다 더 착생이야. 덴드로비움은 돼지 같기도 해요. 물도 잘 먹어요. 잘 먹고 건조에도 강하고 빛에도 세요. 그러면 얘를 죽이는 방법은 뭐죠? 큰 분에 심으면 죽습니다. 무조건 죽습니다. 덴드로비움은 난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잘 되는데 덴드로비움은 무조건 안 돼.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바크나 이런 걸 막 심고 여러 개 뭉쳐서 심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프라타 버카우저리가 이게 몇 번이냐? 7번. 예, 모종. 모종 나왔네요. 이렇게. 모종일 때 있죠. 분갈하지 마세요. 그래서 키우세요. 뿌리 나와도 돼요. 여기까지 클 때까지, 이만큼 클 때까지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잘 마르니까 물 자주 줘도 되잖아. 그럼 잘 클 거예요. 근데 요런 사이즈는 제가 뭐라 했죠? 빛이 원래 반양지인데 반양지보다는 조금 빛을 좀 덜 주는 게 낫다. 요때는 어렸을 때니까 낫고, 키우는 거는 식재 이상 없고요. 저희가 식재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키우셔서, 그래서 얘 굳고 가을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분을 큰 데 심으면 빨리 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다 죽이는 경우.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피콕 아주 그냥 얘는 뭐 정말 순둥순둥하네요. 잘 커요. 그리고 이거 브라사볼라 혈통이 들어가고 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바깥으로만 나와요. 얘네들이 브라사볼라 혈통 있죠. 밤에 향이 나는 그런 쪽 종류들이 워낙 그냥 막 나와. 뿌리가 워낙 나오는 애기 때문에 나오면 그러려니 생각하시고, 요거 뽑아서 토분으로 가셔도 되고 부작해도 되고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카틸리아하고 똑같다. 키우는 거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꽃은 때 되면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꽃이 오래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다만 얘네들이 이제 브라사볼라 혈통이 키우다 보면 잎끝이 좀 타는 경우가 간혹 잘 생겨요. 그러면 좀 타면 바로 자르세요. 그냥. 번지지 않게 자르시고. 그 다음에 카틸라 바이올라시아하고 카틸라 바이올라시아 세밀바 스트리아타 9번이죠. 얘도 9번이에요. 얘도 지금 보면 뿌리가 이제 막 내려서 해수 올라오니까 웬만하면 그냥 건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이 슬립분이 잘 큰다 그러는데, 슬립분은 어렸을 때는 토분보다 슬립분이 훨씬 더 잘 자랍니다.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의 보습력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너무 빨리 마르면 물 저장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하는데, 나는 무조건 토분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에서 안 말라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토분으로 가셔도 되는데, 여기 있죠. 이렇게 오면 구멍 더 몇 개 뚫으세요. 뚱뚱뚱뚱뚱. 뚫기 쉽잖아요. 뭐 드릴 없으면 불에 달궈갖고 철사나 젓가락 달궈서 이렇게 툭툭툭툭 몇 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또 키워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라다 그린 디럭스는 다 나갔네.
화분에 심었잖아요. 저희가 분갈이 다 해놨으니까 그 토분에 그대로 심는데 아까 이것처럼 심는데 이게 이제 프라다 그린드럭스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해봐요. 심었어요. 등치에 비해서 분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넘칠 때까지 절대 분 작은 거 아닙니다. 다만 뿌리가 앞쪽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니까 프라다 그린디럭스도 물 줄 때 너무 흠뻑 주지 말고 그냥 위에서 쭉 위에서 주고 좀 빨리 마르게 해서 뿌리가 돌게끔 빨리 뿌리가 돌게끔 해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뿌리가 돌아.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뿌리가 도는 거. 그렇게 해서 돌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화끈하게 주면 돼서 그때 잘못해서 썩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분갈이하고 무너졌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분갈이하면 뿌리가 있다 그래도 분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얘네 돌기 전에는 여기만 이렇게 뭉쳐 있어서 또 요 안에 여기가 안 마르잖아요. 여기 더 안 말라. 테두리 말라도 안에가 안 마른다니까요.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러시면 되고. 카틀리아 메모리아 낸시 지노코도 일반 카틀리아와 똑같이 키우면 되고요. 렐리아 로바타 시룰리아도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카틀리아 워크리아나 시룰리아. 워크리아나는 일반 난초보다 더 건조에 강합니다. 더 강해요. 워크리아나가 키우는데 벌브가 통통하지 않은 거는 물을 너무 많이 말려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밤낮의 온도 편차가 없을 때는 벌브가 통통해지는 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셔야지 너무 물이 없어서 그러나 비료가 적어서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료나 이런 거 적게 쓰고도 충분히 통통하게 키울 수 있는 거는 밤낮 온도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리아나가 요즘 요 시기에 이제 새순이 나오거든요. 꽃이 다 졌잖아요. 새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 과습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워크리아나는 될 수 있으면 일반 화분이 이 정도 높이에 심었다가 워크리아나는 좀 더 낮게 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죠? 무조건 배수가 잘 되게 심고 하는 거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럼 단단하게 심는 게 아니라 헐렁하게 심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저는 10번 케이크 정도로 했을 때가 해보니 뿌리 발육도 좋고 물도 잘 마르고 또 물 보습 능력도 있고, 너무 단단하게 심으면 보습 능력은 뛰어나고 물은 자주 안 줘도 되지만 과습의 위험이 있어서 통기 불량이 생길 수 있고, 너무 헐렁하게 심으면 뿌리가 겉돌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 못 해갖고 물을 매일 주면 모르지만, 그러면 아주 헐렁하게 심을 거면 물을 매일 줄 거면 부작을 하든가 아예 화분 속에다 뿌리 털어서 넣어놓고 물 매일 주지 못토록 이렇게 심겠어요. 그죠? 그래서 헐렁하게 심냐 단단하게 심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중간 정도로 해서 약간 뽀송뽀송 심는 게 좋고, 요거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이게 수태 심을 때, 자, 아래쪽은 될 수 있으면은 살포시 넣어서 헐렁헐렁하게 심고, 위로 갈수록 조금 단단하게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는 잘 안 마르잖아요. 뽀송뽀송하게 유지해주고 습도 유지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헐렁하게 심으면 물이 빨리 마르는 경우가 있어서 요 부분까지는 약간 이렇게 너무 단단하지 않게 심고, 위로 올라올수록 조금 더 단단하게 심으면 훨씬 좋습니다. 보습력도 유지하고, 물을 줬을 때도 너무 헐렁하게 심으면 물 주면 쭉 빠져버려. 근데 여기를 좀 단단하게 심으면 물이 어떻게 배수층이? 여기서 단단하게 심었기 때문에 물을 잡아주죠. 쭉 안 빠지고 물이 천천히 빠지면서 밑에까지 다 먹으니까 물 줄 때도 훨씬 더 편하죠. 자, 이렇게 이상을 마쳤고요. 저는 오늘은 물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저희 PD님하고 같이 해서 여름철, 이제 곧 여름 다가와요. 어떻게 작년 여름에 다 죽였는데 너무 걱정이 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름철 물 관리,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비배 관리,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딜 수 있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방송을 찍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모르면 앞에 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